다음으로는 실제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분집합 합입니다. 숫자 1, 2, 3, 4에서 두 개의 조합이 합이 5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4를 뽑거나 2, 3을 뽑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합이 5가 되겠죠. 근데 이 조합이라는 거는 순서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1, 4나 4, 1이나 이거는 같은 조합입니다. 네. 같은 조합이라는 거는 이건 하나로 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를 만약에 완전 탐색으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보겠습니다. 네. 탐색을 한다는 거는 일단은 해 공간 트리를 만들어야겠죠. 이 전체 조합에 대해서 해 공간 트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 1, 숫자 2, 숫자 3, 숫자 4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1을 뽑았을 때 그리고 1을 뽑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 이거고요. 얘는 아무것도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을 뽑은 상태에서 2를 뽑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1, 2가 되고요. 1을 뽑은 상태에서 2를 뽑지 않았을 때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리고 1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2를 뽑았을 때 그럼 여기는 2가 되고요. 1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2를 뽑지 않았을 때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합을 구한 겁니다. 숫자 1의 합은 1이고 1, 2의 합은 3이 되고요. 숫자 2의 합은 2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뽑았을 때, 뽑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전체 조합에 대한 트리가 완성되겠죠. 하나만 더 해보면 여기는 1도 뽑고 2도 뽑고 3도 뽑고 4도 뽑고 해서 10입니다. 이 10은 1, 2, 3, 4인데 사실 문제에서 두 개의 조합이 5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조합에 대해서 모두 그 탐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전 탐색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 1, 2, 3, 4가 있을 때 1을 뽑을 수 있고 뽑지 않을 수 있고 2를 뽑을 수 있고 뽑지 않을 수 있고 3을 뽑을 수 있고 뽑지 않을 수 있고 4를 뽑을 수 있고 뽑지 않을 수 있고 각각 두 개에 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의 4승 16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숫자가 n개라면은 이 4가 n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2의 n승만큼 탐색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죠? n이 20개만 돼도 100만이 넘습니다. 네. n이 20개면은 100만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탐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제 완전 탐색으로 풀지 않고 그 백트래킹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백트래킹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백트래킹이랑 완전 탐색이랑 다른 점이 뭔가요? 유망함수죠. 유망함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합이 6인 경우에는 딱 봐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미 합이 6인데 우리가 찾을 거는 합이 5가 되는 경우죠. 뭐 어떤 걸 더해도 이미 해가 아니죠. 그쵸? 5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합이 5를 초과하면은 이거는 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유망함수를 짜놓으면은 여기서 리턴을 하겠죠. 그쵸? 리턴을 한다는 건 백트래킹. 밑에 거를 보지 않고 백트래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다 보면은 조금 더 완전 탐색을 할 때보다 탐색 노드 수를 줄일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여기서 정답도 찾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망함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현하냐에 따라서 이 탐색 노드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건을 추가하는 겁니다. 노드를 아니 숫자가 2개 넘으면은 지금까지 뽑은 숫자가 2개 넘으면은 X다. 이 경우에도 맞죠. 왜냐면은 우리 숫자 2개의 조합이 5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뽑을 수 있는 숫자까지 고려했을 때 두 개를 못 뽑으면은 X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숫자 1도 안 뽑았어요. 숫자 2도 안 뽑았어요. 숫자 3도 안 뽑았어요. 네. 그러면은 남은 숫자가 하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되면은 이거를 고려하면은 첫 번째 숫자도 안 뽑고 두 번째 숫자도 안 뽑았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숫자도 안 뽑은 거는 아예 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세 번째 숫자를 안 뽑으면은 갈 필요가 없는 게 여기는 어차피 내가 숫자를 하나 뽑을 거냐 아예 안 뽑을 거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 2개의 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유망함수의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은 조금 더 탐색할 수 있는 노드 수를 줄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백트래킹의 핵심은 유망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n퀸 문제입니다. 여기서 퀸이라는 거는 그 체스의 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스의 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체스판에 퀸이 있는데 퀸의 공격 범위는 자기를 기준으로 위로 직선, 앞으로 직선, 그 다음에 대각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퀸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 화살표에 있는 거는 다 퀸의 공격 범위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퀸의 공격 범위가 이런데 우리가 할 거는 이 각 행마다 퀸을 하나씩 넣어요. 행마다 퀸을 하나씩 넣어요. 그럼 만약에 n개 행이 있다면은 n개의 퀸이 있겠죠. 그래서 퀸을 배치할 때 각 행에 있는 퀸끼리 서로 공격을 하지 않도록 퀸을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행에 퀸 1이 여기 있고 세 번째 행에 퀸 2가 여기 있으면은 이 둘은 서로 공격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퀸 1 같은 경우에서는 공격 범위가 여기 X잖아요. 네, X가 있는 공격 범위인데 여기에 퀸 2가 없죠. 퀸 1은 퀸 2를 공격할 수 없죠. 퀸 2 입장에서도 여기 있는 이 X 표시 있잖아요. 여기 있는 X 표시가 공격 범위인데 퀸 1을 공격할 수 없죠. 그래서 퀸 1과 퀸 2, 이 퀸들 간에 서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퀸을 잘 배치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각 행마다 퀸을 하나씩 배치시켜가지고 서로 공격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완전 탐색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각 모든 행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겠죠. 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이겠죠. 행에 맞겠죠. 네, 행에 맞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에서 첫 번째 열.
보세요. 첫 번째 행에서 첫 번째 열이죠. 두 번째 행에서는 세 번째 열. 그리고 세 번째 행에서는 두 번째 열. 네 번째 행에서는 첫 번째 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n퀸이면은 n 곱하기 n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트리가 너무 방대해지죠. 탐색을 하기엔 너무 방대해지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n 곱하기 n 첫 번째도 n개, 두 번째도 n개, 세 번째도 n개, n번째도 n개가 되겠죠. 그래서 n이 n개가 있죠. 그렇죠? 그럼 n의 n승이 됩니다. 네. 완전 탐색하면은 n의 n승이 돼요. 이게 얼마만큼 크냐면은 n이 4만 돼도요. n이 4만 돼도 4의 4승이잖아요. 4의 4승이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256이죠. 4만 하더라도 256이에요. n이 10이면요. 10의 10승이죠. 그렇죠? 생각보다 숫자가 엄청 빨리 커집니다. 네. 그래서 10의 10승 10만 해도 엄청 커지고요. 이제 다음 수는 계속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n의 n승이라는 건 여러분 n 팩토리얼보다 큰 겁니다.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점점점 이렇게 가지만 얘는 n을 n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n 팩토리얼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트래킹으로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완전 탐색으로는 n이 커지면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현실적이지 않은 그 솔루션이다 이거고요. 백트래킹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푸신다면은 만약에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놨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X표 치는 부분은 불가능하죠. 두 번째 행에서 여기다 놓으면은 대각선에 걸리고 여기다 놓으면은 직선에 걸리고 여기다 놓으면 대각선에 걸리고 그래서 여기가 X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1, 2, 3 이거는 하지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여기를 놓은 순간에 이 다음에 1, 2, 3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게 나오죠. 그쵸?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행에서는 첫 번째 행에 여기로 정해진 순간 두 번째 행은 이 네 번째 열만 본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색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네.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봐도 이것보다 더 적겠지만 첫 번째에서 n개를 뽑았으면요. 뭐 대각선도 체크를 할 거지만 그냥 같은 열에만 안 놓는다고 치더라도 n 곱하기 n-1 여긴 안 놓고 여기다 다 놓는다고 그냥 치더라도 네. 원래는 뭐 대각선이랑 다 고려를 해야겠지만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자기보다 이전 행에 있는 그 행과 같은 열에만 놓지 않는다 생각하더라도 아까 이렇게 되니까 경우의 수가 5n 팩토리얼이 되겠죠. 실제는 더 적다.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 대각선도 우리는 고려를 할 거니까. 그렇죠. 실제는 더 적고 아까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 탐색은 n의 n승이었죠. 그래서 백트래킹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n이 4인 경우에는 256이었는데 4 팩토리얼은 24가 되죠. 네. 그리고 뭐 10을 넣으면은 얘는 10의 10승인데 10 뒤에 공이 10개 있는 겁니다. 그렇죠? 3, 4, 5, 6, 7, 8, 9, 10 이런 수가 됩니다. 네. 콤마를 제대로 붙였나?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 됩니다. 네. 100억 번 연산을 해야 되는데 n 팩토리얼은 10 팩토리얼이니까 훨씬 그것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트래킹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고민이 될 텐데 잠깐만 아이디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각선을 체크해야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대각선을 체크해야 되면은 지금 이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게 뭐냐면은 특정 2차원이니까 특정 원소의 위치를 i, j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 배열이 보드라고 하면은 보드 i, j는 i 플러스 j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은 1 더하기 1, 2는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은 게 보드 배열이고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여기 보시면은 이 같은 대각선 상의 성분들 있죠. 같은 대각선의 성분들은 i 플러스 j가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대각선 위의 성분들은 i 플러스 j가 같죠. 그래서 우리는 배열을 만들 거예요. 네. 이거를 만약에 n퀸이면은 n 곱하기 n 배열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n행 n열이죠. 그러면 i 플러스 j의 최대값이 얼마일까요? i 플러스 j의 최대값은 2n이겠죠. 그쵸? 2n이겠죠. 그래서 0부터 0, 1, 2, 3, 4, 5 2n까지 만들어 놉니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폴스로 해놔요. 이렇게 해서 다 폴스로 해놓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2,2가 있죠. 그죠? 2행 2열에 퀸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i 플러스 j 하면 2 더하기 2는 4잖아요. 이 배열의 4를 true로 바꿔요. 그쵸?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3,1 있잖아요. 3,1이 있는데 여기서 이 대각선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이건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3,1은 i 플러스 j 하면 3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4죠? 그러면은 이 배열의 네 번째 인덱스가 true인지 확인해요. true면은 이 같은 대각선 상에 이미 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한 번의 연산으로 대각선 상에 퀸이 있네? 그러면 놓으면 안 되겠네? 이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또 좋냐면은 이런 방법이 왜 좋냐면은 하나 예시를 들면은 네 개를 그려볼게요. 퀸이 여기에 퀸이 있고 여기에 퀸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 퀸이 있다고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안 되겠구나. 예시를 들기가 어렵네요. 하여튼 지금 바로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퀸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1,3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바로 직전의 퀸뿐만 아니라 i 플러스 j라는 연산을 통해서 배열의 인덱스라는 연산을 통해서 지금 그 특정 대각선 그 상에 퀸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바로 직전의 퀸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퀸도 그러니까 이 자신이 놓이기 전에 어떤 행에 놓인 퀸이랄지라도 바로 직전의 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과 동일한 대각선 상에 있는 퀸이 있으면은 그거를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배열만 있으면은 만약에 그 n번째 퀸을 놓을 때 지금 이 퀸을 놓으면은 이 대각선 규칙에 어긋나는지 확인해 보려는 시도를 할 때 이 배열이 있으면은 한 번에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플러스 J 연산 한 번만 하면은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 배열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n번째 퀸을 놓으려고 하면은 첫 번째 행부터 n-1번째 행까지 다 그 대각선 상에 퀸이 존재하는지 체크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각선 체크를 하는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배열의 인덱스의 합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체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익혀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뭐 답이 나오겠지만 기존 직전에 있는 걸 모두 확인할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확인할지 이런 것도 조금 실력의 차이가 되겠죠. 네. 많이 풀어보면은 나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거는 이제 이런 대각선들. 지금 이거는 이런 대각선이잖아요. 이런 대각선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런 대각선 같은 것도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같은 행에 같은 열의 퀸이 있는지도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같은 열의 퀸이 있는지는 어떻게 보냐면은 n 퀸이면은 얘는 배열을 0, 1, 2 n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동일하게 얘는 i 플러스 j가 아니라 그냥 열만 기록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0번째 열에 퀸이 있죠? 그러면은 0번째 열은 true야. 그리고 4번째 열에 퀸이 있죠? 그러면 4번째 열 3, 4 4번째 열도 true야. 근데 만약에 누가 퀸을 놓는데 4번째 열에 놓으려고 해? 그러면은 열을 체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예시를 들어드린 것들을 활용해서 유망함수를 만들고 이제 n퀸을 구현하면은 완전 탐색에 비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왜냐면은 바로 답을 보시지 않는 게 좋은 게, 이 n퀸이란 문제가 백트래킹을 연습하기에 되게 훌륭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답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익히기 위한 좋은 문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책에 n퀸에 대한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컨셉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백트래킹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이겠죠. 실전에서 백트래킹 문제인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백트래킹인가? 체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경우의 수. 그리고 가능한 모든 조합.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90% 이상 백트래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이 n의 크기가 작아요. 백트래킹 문제는 n이 적어도 20을 대부분 넘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20을 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백트래킹은 대부분 2의 n승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2의 20을 넘으면은 그 코딩 테스트 문제 특성상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없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의 20승을 이렇게 넘지는 않아요. 네. 많아봤자, 진짜 오버해봤자 20에서 30? 하여튼, 20에서 30이라고 하죠. 20에서 30을 넘지 않아요. 왜냐면은 백트래킹 문제 특성상 비고 2의 n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탐색 과정에서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 찾는 게 아니라 합이 S가 되는 경우. 합이 S가 되는 경우. 이런 게 아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공격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경우. 이것도 백트래킹 문제의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왜냐면은, 어떠한 경우를 모두 구한다는 거는, 그거는, 가지치기 해서 구해라. 이러한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힌트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조건이 까다롭고, n이 작은 완전 탐색 문제를 만나면은, 이거는, 유망함수를 잘 짜서 백트래킹으로 풀어야겠구나 하는 걸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n이 작고 지금 설명한 조건이 있으면은 이거는 완전 탐색으로 적용하면은 그 시간 초과가 날 수 있겠구나. 백트래킹으로 적용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백트래킹 기본 원리인 이전 노드로 되돌아가기. 그리고 이걸 효율적으로 만드는 유망함수. 그리고 이 백트래킹을 구현할 때 필수적인 상태 복원 패턴. 아까 말씀드렸던 템플릿은 꼭 직접 코드로 구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백트래킹 강의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